네, 2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후 시장 무엇이 핫한지 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발굴해 봐야 되는지 상황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에이블에스 유강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소 좀 지루하긴 하지만 하락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세 가지 상황실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보시죠. 반도체 최선우조라는 이야기가 붙은 솔브레인 알아볼게요. 리포트가 나왔는데 올해 수익성 개선 전망에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이 되고 반도체 최선우주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리포트를 보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할 만한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들어왔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이제 2차 전지 전액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 좀 개선된다는 예상들이 나오면서 역대 최대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이제 전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내에서 이제 리튬 이온 이동을 담당하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2차 전지를 구성하는 거에는 양극재와 음극재, 그다음에 분리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액이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이제 4대 핵심 소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액 원재료로 쓰는 게 전해질인데 이 전해질 가격이 그 전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좀 하향 안정화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뭔가 좀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솔브레인의 1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 비율을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관련된 매출이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방 2차 전기차 관련된 것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터리 3사에 이제 전액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20년 전기차 전망 보고서에 2025년까지 현재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전기차가 좀 팔릴 수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은 2차 전지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해질도 역시 좀 판매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반도체 이야기라면은 전체적인 시장의 업황을 또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장에 자금이 흘러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메모리 쪽보다는 파운드리 쪽, 그리고 뭔가 투자를 확실히 하고 있는, 증설을 하고 있는 그쪽으로 좀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 쪽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올해도 형님보다 아우가 더 잘 가는 해일까요? 사실 올 한 해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재미가 없으셨을 맞습니다. 텐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대기업들이 이제 대규모 투자를 집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네.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한건 뭐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한 300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대기업들에서 설비 투자를 위한 자본 지출을 증가를 하게 되면은 생산업체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이제 납품을 하는 소부장 업체 입장에서는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들도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사양으로 바뀌게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공정 기술의 난이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정에 대한 난이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부품 주기는 이제 연구 개발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교체 주기가 짧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신규 부품에 대한 수요들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부장 업체에 대한 그런 뭐 좋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급 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주가 움직임 봤을 때는 얘는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좀 들을 수 있는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솔브레인, 지금이 그러면 실적을 보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한 줄평 의견 주시죠. 네, 이제 반등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갖고 한 줄평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일단은 삼성이 좀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전기차 수요도 이제 원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급등을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들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향후에는 계속해서 좀 성장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분할 매수로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로 29만 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솔브레인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수익성 개선이 되고 있다. 목표 주가 1차적으로 29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반등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한 줄 평 이야기 들어봤어요.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시죠. 대북주로만 보지 마세요. 아난티 이야기입니다. 저도 뭐 아난티를 제일 먼저 공부했던 게 4, 5년 전쯤이었나요? 막 그때 뭐 대북주들 막 공부할 때 아난티를 먼저 봤었는데 리조트가 있잖아요, 금강산에.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대북주로만 보지 말라, 실적주로 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나왔다면서요? 네, 실제로 이제 1분기 국내 사업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잘 나왔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개발이랑 분양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으로 이제 리조트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운영 플랫폼 개발 및 분양 관련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9% 상승을 하면서 매출이 530억을 기록을 했고요. 리조트 운영 부분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2% 증가를 하면서 매출이 326억 원으로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골프 인구가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했고 거기에 이제 해외 여행을 못 가시다 보니까 고급 리조트나 숙박 시설에 대한 수요들이 증가를 하면서 매출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제는 대북 테마주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행 레저 혹은 리조트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요. 금강산 리조트 부분에서는 사업을 실수하고 이제 네. 손실 처리를 한다.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 그 문을 열지 못하고서는 손실 처리를 한 건데 타격이 이로 인해서 재무 상태가 크지 않는지 그럼 앞으로 이 아난티는 무엇을 보고 어떤 성장 동력을 더 찾아갈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일단 철거 뉴스는 4월 달에 이미 네. 반영이 됐었고요. 나왔었고 기본적으로 지금 아난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한 1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한 7개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손실 처리를 하는 금액이 약 5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자산 대비해서 상당히 뭐 미미한 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을 때 그 타격은 좀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산업들을 좀 많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강남에 럭셔리 레지던스인 아난티의 강남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되고요. 아, 가보고 싶어요. 네, 여기 지금 거의 제가 지나가면서 봤었는데 거의 이제 완공 직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올해 매출이 한 1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 한 8천억 규모의 빌라주 아난티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 분양도 한 70% 정도 분양이 되면서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공이 된 이후에 매출액에 반영이 되는데 이게 이제 2023년 정도에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3년에 대한 매출도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리조트들은 분양으로 인해서 돈도 많이 벌잖아요. 네. 아난티 남해로 분양비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증가했고 이제는 강남에 나오는 또 호텔로 네. 인해서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난티 지금 주가가 대북주라는 프리미엄이 확 빠져버리면서 그 프리미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권 밖에 있었거든요. 이제 실적을 믿고 약간 뭐 파라다이스처럼 네네. 그런 국내 리오프닝 관련주, 리조트주로 접근을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한 줄 평을 좀 먼저 드리면은 네. 고급지고 프라이빗할수록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아난티잖아요. 네, 아난티죠. 오. 네. 왜냐면은 아난티가 워낙에 그 리조트나 이런 것들, 골프장도 그렇고 되게 고급스럽게 좀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그 해석을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좀 레저 활동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이제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는 그 추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한 휴식 공간에 대한 수요들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서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해외를 갈지 고급화된 리조트를 갈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지켜보시고 추세를 좀 본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난티 이야기하니까요. 하나의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아난티와 비슷한 특색을 갖고 있지만 이 종목은 아닙니다. 용평 리조트는 어떤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사실 네. 용평 리조트는
겨울 시즌에는 스키장으로 돈을 벌 수 네. 있고 또 평소에는 여기서도 골프장이 있는 걸로 알고 네, 네, 있거든요. 거기다가 리조트도 숙박도 할 수 있으니까 용평 리조트는 리오프닝에 피해 줍니까? 수혜 줍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해외 여행이 이제 가능해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비용이 많이 늘어났었죠. 그리고 예약을 잡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런 상황들을 감안을 했을 때 물론 뭐 유가 할증이 되는 부분 때문에 항공료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앞으로 동남아 같은 곳을 통해서 이제 골프에 대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격적인 매력이 있죠, 거기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골프 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난티의 경우에도 고급지고 프라이빗하기 때문에 분명히 매력이 있는 시장이다. 하지만 뭔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리오프닝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상황실 넘어가 보죠. 로봇은 강하다. 오늘도 로봇이 빠지면 섭섭하죠. 뭐 2차 전지주보다 올해는 로봇의 주가 강도가 더 강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성장주를 노리셨던 분들이 반도체에서 2차 전지로 갔다가 이번에 로봇 혹은 네. 우주로 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차 전지도 그렇고 네. 로봇도 그렇고 두 산업 모두 다 성장 산업이라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이 더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두 산업 모두 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일단 로봇 산업이 왜 성장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수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로나19가 오게 되면서 비대면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됐고 이러면서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인건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최근에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은 인건비가 증가하는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장기화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생률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고 네.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 가능 연령이나 뭐 노동력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전까지는 로봇 산업에 대한 규제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규제에 대한 완화를 좀 기대하는 심리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장성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삼성을 비롯해서 현대차가 로봇에 관련된 투자들을 많이 집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실제로 마켓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전 세계 협동 로봇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한 1조 원에서 2026년에는 9조 원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봇 산업 관련된 것들에 투자를 하실 때는 수익성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그렇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실생활과 관련된 로봇들을 만드는 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익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처럼 협동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좀 적재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향후에 로봇 산업 관련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때 과연 이 기업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수익이 나고 있냐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 산업이면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익성,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크를 네. 해봐야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대표님 설명하시는 동안 로봇 관련 그 영상을 띄워드렸는데 네네. 로봇이 걷는 게 그 어린 아이가 걷는 것보다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걸 일반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쓰기 참 어려운 정도의 네, 수준이라서 맞습니다. 그렇다고 포기는 못하잖아요. 네네. 이거 키워야죠. 네. 이 산업을 키워야죠.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아직 실적이 안 나와도 언젠가 가겠지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갖고 있는데 오늘 오이님이 이렇게 글 올려주셨어요. 총리가 왔다 가서 로봇 다시 기름 부었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한덕수 총리가 자율주행 로보티즈를 방문하면서 규제 혁신을 본격화하겠다라는 발언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로보티즈가 주가가 올랐는데
콕 집어서 이 회사를 간 것에 대해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로봇 전체로 좋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총리님께서 방문하면서 신사업 규제 혁신에 대한 좀 본격적인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하겠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시는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최근에 이제 반영됐었던 뜻밖의 여정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나요? 뜻밖의 여정이요? 네.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 김여정 선생님이 이제 미국에서 시상식 하는 거를 네. 저희 채널이 아니죠.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네, 이제 거기 뜻밖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 네. 미국에 가서 이제 이서진 씨가 커피를 주문을 하는데 네. 로봇이 배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이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고 보도를 통해서 혼자 배달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이서진 씨가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규제가 있기 때문에 뭐 캠퍼스 안이라든지 이렇게 좀 제한된 공간에서만 로봇들이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좀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접촉을 좀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로봇 산업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처럼 혼자서 이제 로봇이 배달을 하고 물론 뭐 걸음이 상당히 느리고 네. 돌발 상황이 뭐 강아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깜짝 놀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규제가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로봇 활용 실증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로보티즈가 선정이 되면서 호텔의 딜리버리 로봇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 이름이 이제 집겜인데 국내 최초로 이제 로봇 팔을 장착을 해서요. 호텔에서 이제 딜리버리 서비스를 할 때 혼자 노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노크를 하고 물건을 전해주고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향후에 이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네. 우리나라 로봇 산업도 충분히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유광희 대표님이 틀린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데 조금 전에 네네. 틀린 이야기를 말씀하셨대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김여정이 아니라 윤여정. 예, 죄송합니다. 네네. 워낙 주식만 잘 알려가지고. 네, 윤여정 네네. 씨가 나오는 네. 또 프로그램 이야기를 예를 네. 들어주셨는데 로보티즈, 그러면 오늘 이 상황에서 투자를 해볼까요? 저희 또 시청자분께서 상승의 서망님이 로봇주들 오늘 전부 윗골이 달았어요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네네. 그런데도 저도 오늘 로봇주 에브리봇 살까요? T로보틱스 살까요? 레인보우 로보틱 뭐 되게 많이 이름이 또 들었거든요. 비슷하죠, 다? 네, 네네. 이 로봇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로보티즈에 대한 투자 의견 그리고 혹시나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한 주 평 먼저 드리면은 네.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로봇 산업은 분명히 성장 산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봇, 무인 점포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카메라랑 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차도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이고 그 다음에 배달 로봇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규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율주행차나 로봇 같은 경우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각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처리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향후에 이 산업 모두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카메라와 센서 관련된 부품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로봇도 좋지만 카메라 관련주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관련주요? 네. 그럼 어떤 종목으로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카메라 관련주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파트론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론이요? 네. 알겠습니다. 파트론에 대해서 대안주로 파크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로보티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는 것까지 들어봤고요. 세 가지 상황시 유광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